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대비 2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고요. 2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에서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 그 내용이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문제들도 꼭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상법,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상법, 보험편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2번 보험업법, 보험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3번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얘는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지 보험감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니죠. 보험감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얘가 보험감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일단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변액보험의 운영규율에 관한 법률이다. 예, 그러면 일단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품이죠. 예, 그게 바로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2번, 실거래에서는 정형화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이용하죠. 보험증권의 제공도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사실상 요식 계약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예, 불요식 계약이긴 하지만 실거래에서는 점점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의무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죠. 예, 계약 성립의 요건과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의 교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 개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 예, 기초서류 작성해야 되죠. 그 중에 하나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보험업법령상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기초서류 작성 시 보험약관은 필수사항입니다.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 그 다음에 사업 방법서까지 이 세 가지가 기초 서류죠.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 서류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대수의 법칙과 수지 상등의 원칙 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게 생명보험 상품 개발 원칙이 되겠죠. 24번, 다음에서 사망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대표적인 상품, 사망보험 상품, 정기보험, 종신보험. 이거 맞는 내용이죠. 2번, 정기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보험상품이다. 자, 정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오답 지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정기는 기간을 정해두었다라고 하는 뜻이지 보험료 납입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월납인 경우에는 모든 보험 상품이 보험료 납입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품이죠. 3번, 피보험자 사망 시 고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사망보험이죠. 4번, 우리나라에서는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사망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번, 질병 발생 시 치료비를 지급하는 질병보장상품 아니죠.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하는 상품입니다. 사망보장상품이죠. 3번,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있죠.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 이제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맞는 내용은 3번이고요. 4번,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종신이 아니라 정기보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이죠.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반적인 변액 종신보험의 유니버셜 기능을 확대한 종합금융형 상품이 바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월대체 보험료 기능이 있는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약이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월대체 보험료 기능이죠. 근데 3번 월대체 보험료를 활용하면 실효가 되지 않는다. 자, 요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를 차감을 하는데 위험보험료를 차감하다 보면 적립금이 다 사라지고 없으면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게 되면 월대체 보험료 기능을 활용을 하더라도 실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 가능하죠. 그게 유니버셜 기능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자,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얼마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 또 이와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보험료는 연 얼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 자, 한도,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 보장성 보험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100만 원이죠. 세액공제율은 다르죠. 12냐, 15%냐. 세액공제율은 다르지만 한도는 둘 다 동일하게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합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퇴직연금 제도 설정 사용자는 2년에 1회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일단 숫자가 나오면 여기부터 의심을 해야 되겠죠. 2년에 1회 이상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어떤 지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번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한 보험설계사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변액보험 모집인 자격을 취득한 설계사만 변액보험을 팔 수 있듯이 퇴직연금 제도도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별도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3번 퇴직금일은 일시금, 연금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4번 자산관리 계약 형태는 보험계약, 신탁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지문을 제가 다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세 지문, 맞는 지문도 다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나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투입을 합니다. 어디로 투입합니까? 일반 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정으로 투입하는 거죠. 일단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보험료를 주식 등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실적을 적립하게 되고요. 그 적립된 금액은 매일 평가를 해서 계약자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틀린 내용은 정답은 일반 계정이 아니고 특별 계정이죠. 나가 되겠습니다. 30번. 다음에서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번엔 틀린 것 찾는 문제가 많네요. 1번. 변액보험은 계약 체결 시 상품 설명서에 예시한 해약 환급금을 보증한다. 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어떤 변액보험도 해약 환급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해약 환급금을 보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실적 배당형 상품이잖아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계약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약 환급금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3번, 4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앞서서도 나왔던 똑같은 지문이죠. 3번,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자율, 사업비율 우대해줘.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일반 종신연금보다 연금액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입니다. 이도 맞는 내용이죠. 4번 연금저축보험료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소득공제 방식 아니죠. 자, 이 2번, 3번, 4번 지문도 모두 정답 지문으로 오답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3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이번에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예,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은 겸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상법에는 간병보험에 대한 규정만이 반영되어 있질 않죠. 3번. 보험업법에서 제3보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정의는 제3보험에 대한 정의는 보험업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제3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사고는 동일하지 않죠.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것이고요. 손해보험은 재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제3보험의 질병, 사망, 특약, 부가 요건. 얘도 쉬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전환이도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기간 80세 이내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80세 만기까지. 예, 맞는 내용이고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 금액은 개인당 얼마까지? 2억 원까지 가능하죠. 2억 원, 3억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4번.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보험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손해보험만 있어요. 33번.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죠. 크지 않는 것은 생명보험, 큰 것은 상해보험. 이렇게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2번.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 질병이 원인이 되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는 보장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4번. 신체 상해의 발생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을 해야 상해보험에서는 보장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질병은 내부적 요인, 상해는 외부적 요인. 자, 이걸 반드시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제가 참 이게 새롭게 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에 의해서 보험료 산출하는 것이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겠죠.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면 위험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증액이 되고, 만약에 위험이 낮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낮아지죠. 그래서 조정될 수 있다. 이는 맞는 내용이고요. 3번. 65세에서 75세 사이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산출할 수 있죠. 왜? 상해보험은 고연령자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보험료 산출할 수 있죠. 4번. 연령별 수준에 따라 단일률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자, 연령별 수준이 아니죠. 연령별 수준은 질병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직업별 수준에 따라서, 직업별에 따라서 단일률, 분단율을 적용을 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라고 해야 그나마 상해보험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보기의 괄호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무엇인가? 보기 내용은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지므로 직업별 위험 등급 총 몇 등급입니까? 5등급이죠. 등급에 따라서 위험률을 3단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36번.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질병보험의 종류에는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요게 다 질병보험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보험기간은 10년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죠. 이상. 단일률, 분단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상해보험에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화분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이건 상해죠. 상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일반 사망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질병보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질병 사망, 일반 사망 다 특약으로는 가능합니다. 37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땡땡사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치료를 말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어디 산하이냐? 얘가 작년부터 시험 문제 자꾸 또 나오네요. 정답은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얘는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찾는 내용이네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 자주 나오네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의료정보원 홈페이지와 건강이음 앱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는 곳은 건강이음 앱 맞아요. 자, 의료정보원 홈페이지가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번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한다. 자,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결정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의료기관별로 조사를 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주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다. 매주를 어떻게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조사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검색을 해서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얘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목적에 해당이 되겠죠. 39번 다음에서 민형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형장기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이네요. 1번 우리나라에서는 실손보상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정액보상 형태죠. 이 질문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2번 대부분 종신이고요. 특약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얘가 민형장기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4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질병보험은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죠. 2번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죠. 질병보험은 10년 이상이고요. 3번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의 성격을 반영하여 비례보상한다. 자, 정액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비례보상을 하는 것은 실손보상의 성격을 반영을 해서 비례보상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지만 정액보험의 성격을 반영해서 비례보상한다. 얘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질병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만기 환급형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만기 환급형으로 보장성 보험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2월 모집인 등록 자격 시험 대비 2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실전 문제 풀이만 보시지 말고요. 적어도 최근 3개월치는 꼭 반드시 좀 보시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